알면 힘이 된다. 판례를 통해 국민들에게 법에 대한 정보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알면 힘이 되는 판례. 판례라 이거는 할 때마다 어색하네요. 저도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저번 방송이 나간 이후로 분위기가 너무 좋았잖아요.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댓글들 보니까 뭐 남자 MC가 뭐 잘생겼다, 뭐 댄디하다, 섹시하다, 큐트하다, 뭐 스마트하다, 핸섬하다, 샤이하다, 그리고 뭐 귀엽다 했던 말 또 하고 있는데 두 분 전문가들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번 방송을 마치고 나서 많은 주위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국민들에게 판례를 소개하는 보람이 너무 커서인지 제 얼굴도 너무 크게 나오더라고요. 네, 법원에서 마련한 방송에 많이들 호응해 주시고 또 유익한 정보를 얻었다는 후기들이 많아서 정말 많이 기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더 좋은 내용을 전달드려야겠다는 포부도 생겼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신나게 한번 달려볼까요? 잠깐만요. 근데 달린다고 하니까 또 한 가지 단어가 또 생각이 나는데요. 술자리나 회식? 귀신이다 진짜. 어떻게 그걸 다 알아 진짜. 현호 씨가 워낙에 성격이 좋으셔서 술자리도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진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우리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네 명이서 진짜 회식 한번 했으면 진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현호 씨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근데 갑자기 또 생각이 드는 게 제 친구가 얼마 전에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한 나머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병문안 갔다 오면 생각하니까 술 맛이 뚝 떨어지네요. 그런 일이. 근데 회식을 하다 보면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런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친구분 많이 안 다치셨어요? 다행히 뭐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이게 병원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회식 2차 때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또 산재라 그런가요? 뭐 그게 되냐 안 되냐로 말이 좀 많더라고요. 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생겼나 봐요. 맞아요. 이게 회사 일인지 개인의 일인지 굉장히 애매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침 주제가 회식 이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산재보험이 인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느냐, 요게 문제인데 오늘 참 주제를 잘 택하셨네요. 정말 다행이네요. 근데 산재보험이 뭐죠? 그러니까 자주는 들어보기는 했는데 정확히 들어본 적은 없어서요. 네, 산업재해보상보험, 줄여서 산재보험이라고도 하는데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거나 직업병으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고 또 사업주에게는 위험을 분산시켜서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입한 강제보험이에요. 정말 유용한 제도네요. 그럼 어떤 경우에 이런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은 오늘 판례를 통해서 산재보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어서 알아보시죠. A회사 김 부장은 거래처인 B회사 내에서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요. B회사 이 과장은 회식을 계획하면서 김 부장에게도 참석을 권유했습니다. 김 부장이 A회사 상사에게 보고하자 상사는 김 부장에게 B회사 회식에 참석해서 회식 비용을 부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네가 회식 좀 참가하게. 그러나 회식 비용은 결과적으로 B회사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김 부장은 회식 자리에서 과음한 후 집에 가는 길에 속이 안 좋아 지하철역에 잠시 하차하였다가 선로에 떨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과연 김 부장의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이고, 너무 안타깝네요. 그런데 이 산재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산재보험이 적용되려면 업무상 재해임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이 법 37조에 폭넓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 하에 참석한 행사 또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까지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거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김 부장은 회식을 한다고 회사에 보고를 했고 회식에 참여하라는 지시까지 받았잖아요. 아니 하지만 김 부장이 참석한 회식은 본인 회사 회식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회식이었고 더군다나 다른 회사 직원이 개인적으로 김 부장을 초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회식 비용을 계산하라는 이런 지시까지 있었으니까 이건 당연히 업무상의 제의죠. 아니 회식비도 이미 다른 회사에서 계산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과음으로 인해서 회식 자리 이후에 이 만취된 상태에서 벌어진 것까지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련 씨가 지금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회식 때 음주하는 것도 일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업무상 제외 한 표. 김 부장 사례는 안타깝지만 이 사례는 업무상 재해까지 이렇게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여기 뭐 저희 둘이 뭐 얘기할 게 아니라 국민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죠. 좋아요. 뭐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건데 그럼 당연히 산재죠. 안타깝긴 한데 산재는 안 될 것 같아요. 술자리에 가서 본인이 알아서 주량을 조절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 친한 사람도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랑 누가 술을 마시고 싶어 하겠어요. 자기 회사도 아니고 거래처 사람들이랑. 저는 회식도 일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잘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생생한 목소리까지 듣고 나니까 과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냈을까요? 네, 대법원은 회식 중 상해를 당한 원고 측 김 부장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거죠. 만세! 역시 법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저는 좀처럼 납득이 가질 않아요. 뭐 납득할 필요도 없고요. 수련 씨, 저희 지금 2대 0이거든요. 제가 2예요. 제가 2점 앞서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기고 지고가 어딨어요. 근데 대법원은 왜 이걸 산업재해라고 인정을 한 거죠? 대법원에서 회식을 했다고 다 업무상 재해라고 하진 않아요. 회사에서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그 팀에서 단합되어야 한다거나 회사에서 시키는 회식에서 술을 먹었으면 산재인데 그 회식 끝나고 친한 친구 3명이 다시 2차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마신 거 이거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식 비용을 다른 회사에서 냈는데도요? 사실 회식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는 업무상 재해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이 김 부장이 그 회식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자기가 속해 있는 회사의 지시에 의한 건지 자기가 자발적으로 좋아가지고 참석한 것인지 이런 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지 비용을 누가 부담했냐 이거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제 친구도 업무상 재해 포함이 되겠네요. 그래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거는 개별 사안마다 전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대법원 판례를 보고 이 대법원 판례 있으니까 앞으로 술 막 마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고요. 딴 판례를 보더라도 있죠. 출장 후에 출장 업무를 마친 다음에 이제 출장 업무 마쳤으니까 그 동료들하고 좀 해이해진 상태에서 2차를 가다 사고 난 거 안 돼. 업무상 재해가. 그다음 두 번째가 회식 마치고 만취한 상태에서 철로를 걷다가 다친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철로 걸으라고 안 그랬거든요. 그거는 회사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개인의 돌발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걸 업무상으로 본다면 그거는 우리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건을 따로따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업무상 재해냐 아니냐는 회사에서 예견할 수 있는 지배 범위 회사에서 이 사람이 회식을 마친 후에 이 정도 행동을 할 것이다 예상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업무상 재해가 되는데 회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돌발적인 행동으로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이거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는 이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도 종래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해서 발생한 재해일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봤는데요.
이 규정이 2016년 그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뭐 도보든 자가용이든 대중교통이든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로 출퇴근하는 모든 경우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하는 전 과정에 대해서 폭넓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처음에는 이 산재보험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이 생각해보니까 산재보험이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이 훨씬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친구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산재보험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먼저 산재보험은 종류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산재보험 안에는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비 등을 지급하는 요양급여, 또 요양하는 기간 동안 그 취업하지 못함에 따라 지급하는 휴업급여, 또 치료기간이 길어질 때 휴업급여 대신에 지급하는 상병보상연금이 있고요. 또 간병이 필요할 때 지급하는 간병급여, 또 불칠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하는 장애급여, 또 직업생활 복귀를 위해서 지급하는 직업재활급여, 또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장애비나 유족급여 등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해당 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청구하시면 되거든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산재보험 내용을 확인하거나 급여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아림판 덕분에 진짜 친구한테 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산재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또 오늘 이렇게 산재보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 있어서 정말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 산재보험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복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직장 내에서 안전에 유의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어렵지 않아요. 온 국민이 법과 친해지는 그날까지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